안녕하세요. 저는 4시 반에 일어나는 엄마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세상과 사람을 위한 글을 쓰고 싶어서 기자가 됐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10년 4개월간의 기자 생활 동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또 운 좋게도 이달의 기자상이나 올해의 여기자상 또 한국기자상, 과학기자상 같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기자에게 특종이란 건 다들 그래요. 마약 같은 거라고. 뭔가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또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근데 또 기자가 아무리 특종을 하겠다고 해서 특종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취재가 잘 됐을 뿐이에요. 제보를 받았고 취재가 되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어쨌든 내부 고발자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면 사실 취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이 전 직장에서 겪었던 일이고 뭐 나중에는 어쨌든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또 내부 문건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기자가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좀 다들 그래요. 기자상 받았다 그러면 다들 막 훌륭한 기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진짜 아니고요. 그냥 정말 소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뭐 밟았다 하잖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왔고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또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잠입도 하고 근데 뭐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위험한 잠입은 뭐 안 하고 그래도 몰래 어디 들어가서 좀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근데 솔직히 밖에서 뻗치기라고 하거든요, 기자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 연락처도 모르고 하면 일단 가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다짜고짜 붙잡고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뭔가 얻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구하는 기자라는 직업이 뭐 다른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쉽게 하려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 이상하게 기사 제목은 기사 제목은 다른데 클릭하면 기사 내용이 다 똑같은 이게 보도자료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업계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해서 그냥 기사를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그런 기자들이 더 많지만 또 일부 많은 기자들은 그렇게 기사를 베끼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서로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 기자가 모든 기사를 막 다 취재하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건상.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그러질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를 쓰더라도 내 이름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이 기자가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좀 정말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쓰고 좀 저만의 이름을 좀 연재 같은 거를 좀 하기도 했어요. 그거 사실 누가 시켜야 아예 뭐 데스크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뭔가를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냈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당연히 특종을 많이 쓴 기자가 처음에는 되고 싶었어요. 그런 걸로 유명해지자 했는데 이게 제가 몇 번 저도 특종이나 단독을 같은 걸 하고 나면 되게 또 기자들이 허무한 게 시간이 어차피 지나면 또 그날의 특종이 또 필요해요. 근데 특종이 내가 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데는 좀 의지대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러면 나는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보자. 그게 이제 유튜브였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기자협회 소속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연 첫 번째 기자. 그러니까 기자협회 소속. 네. 그래서 어쨌든간 조금 그런 식으로 그 유튜브 하는 기자 뭐 이렇게 영상 제가 왜냐면 영상도 다 직접 촬영하고 혼자 편집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가 또 막 언론인 이제
처음에도 언론 쪽에서 그 유튜브 같은 거를 조금 등한시하다가 아우 그래도 전통 언론이지 약간 이러다가 점점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밀리니까 나중에서야 우리도 빨리 유튜브 하자 했는데 저는 이미 그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저를 살려준 것 같아요.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 그래서 브런치에 글을 쓰고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상을 만든 것에 오디오만 뽑아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운영하고요. 이런 콘텐츠 제작이나 또 다양한 플랫폼 경험 등이 경력이 돼서 얼마 전엔 스카웃이 됐어요. 지금은 42-라는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에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이맘때가 되면 정말 많이 떨려요. 제가 수능을 3번이나 봤거든요. 네, 저 삼수했습니다. 사실 재수는 선택이고 삼수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3군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거 되게 힘든 일인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라떼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자라는 꿈을 안고 4년 동안 신방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사람을 뽑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1년 만에야 겨우 기자 명함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목 허리 디스크를 얻습니다. 그것도 허리는 터져서 흘러내린 상태였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꿈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올스톱 해야 됐고요. 초년병 시절부터 힘들게 모은 돈은 모조리 다 병원비에 고스란히 썼습니다. 제게는 지금 4살 된 딸이 있어요. 결혼 5년 만에 얻은 아주 귀한 딸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쉬운 때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깨달은 것이 있다면 딱 2가지인데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것.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 하지만 공평한 게 있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24시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24시간은 정말 잘 쓰고 싶다고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을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그쵸. 시간도 없고 사실 퇴근 뒤에 뭘 하려고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쳐요. 그렇다고 퇴근 뒤에 뭘 하기 위해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내 업무와 나의 커리어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자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기억은 기록으로, 경험은 경력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보통 11시간을 회사와 관련된 일에 보내거든요. 이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중한 시간을 단지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내 월급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내 커리어에도 스며들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돼보겠다는 생각으로 내 업무에 진심을 다해보자. 그래서 우선 내 직장에서부터 나아가서 이 업계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덤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취재하고 기사 쓰는 일이 이게 단순히 회사 업무로만 끝내지 않고 브런치로 또 제 개인 유튜브로 흘러들게 해서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거든요. 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사는데 돌아보면 하나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자란 직업이 사실 좀 이런 게 심해요. 기자는 왜냐하면 종일 분주하거든요. 아침부터 아이템을 발제하고 종일 기사를 쏟아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오늘 쓴 기사는 내일이 되면 그 가치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뉴스니까. 뉴스는 새로워야 되고 오늘은 또 오늘 일이 터지니까 그걸 또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열심히 살고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내가 어제 한 일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쏟아냈는데 내일도 쏟아내야 되고 모레도 쏟아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인가 자판기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해둔 게 없지 라는 생각이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자라는 직업이 싫다거나 뭐 별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자는 되게 중요한 직업이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새로운 소식을 또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 결국에는 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언론 환경이 며칠을 공들여서 취재하고 기사를 쓰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건이 펑 하고 터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이 더 중요하니까 더 긴급하니까 또 이거에 저의 기사는 이제 밀리게 되는 거고 또 홈페이지 안에서도 제 기사는 만약에 그날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구석에 처박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건 또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바로 브런치와 유튜브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냥 아카이빙 용도였어요. 정성 들여 쓴 기사가 흘러가 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기사들을 나라도 모아두자. 내가 쓴 거니까 나라도 잘 저장해 두자. 그렇게 처음에는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해서 계속 그렇게 쌓아만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브런치를 하다 보니 이 브런치만의 그 특별한 좀 감성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도 감성이 있듯이. 그래서 조금 그 브런치 특성에 맞게 사진도 좀 바꿔보고 제가 직접 찍어도 보고 또 약간 문장도 브런치 플랫폼에 맞게끔 그렇게 좀 각색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IT를 출입하면서 하게 됐는데 이 기술 산업 현장을 제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만 보기가 사실 너무 아깝더라고요. 굉장히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화려하고 되게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문제는 기술 기사들이 기술의 원리나 이런 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용어들이 다 전문 용어들이고 또 영어다 보니까 이걸 글로 풀기는 정말 어려운데 또 뭐 하다못해 원리를 다 설명하진 않더라도 이 현장에서 이 기술을 쓰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 이런 거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는. 그래서 저도 매일 늘 가는 현장에서 수첩과 펜을 들던 것에서 이제는 늘 들고 다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이제 제가 보이는 대로 막 찍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브런치에 올리고 또 영상으로 담고 영상으로 만든 건 오디오만 뽑아서 또 오디오 클립을 운영하고 퇴근한 뒤나 주말에 또 기사에는 다 담지 못했던 것들을 따로 촬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브런치는 벌써 5년 정도 했고 유튜브도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는 지금 한 560개 정도의 영상이 있고요. 누적 조회수가 한 779만 회 정도 돼요. 이것 말고도 채널이 저 3개나 더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가진 플랫폼 구독자들을 다 합하면 한 6.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약간 브랜딩 비슷하게 그냥 저절로 돼버렸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다른 기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도했고 기억이 기록으로 남겨졌고 경험이 경력이 되면서 저만의 목소리를 또 저만의 색깔을 가진 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게 업계에 알려지면서 제가 늘 취재만 하고 다니다가 제가 인터뷰 2가 돼서 기자협회부나 미디어오늘 같은 데 실리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알려지면서 언론사나 기자, PD들을 대상으로 강의까지 나가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VOD 촬영까지 했습니다. 기자를 그만두게 되면 기자로서의 경력이나 기자일 때 하던 것들이 모두 다 중단될 줄 알았는데 직장인의 슬기로운 유튜브 투잡이라고 해서 그걸로 강의 제작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꿈꾸는 엄마의 미라클 모닝 책을 출간했고요. 꼭 엄마가 아니어도 일에 치여서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신다거나 휴지통에 버려둔 꿈을 이제는 좀 꺼내서 나도 한번 진짜 나로 이제부터는 살아보겠다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작은 시도들을 하고 또 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꼭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얼른 하세요.